예, 오늘 첫 순서 권영철의 Y뉴스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일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검찰의 발표 그리고 청와대의 반응 모두가 다 상당히 충격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권영철 기자를 좀 먼저 모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거라고요. 네, 오늘 주제가 검찰은 진짜로 박근혜 대통령을 버렸을까입니다. 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분위기로 봤을 땐?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범죄자, 피의자로 규정했으니까 했죠.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예. 국민도 놀라고 청와대도 놀랐죠. 예. 자, 근데 정말 버린 건지는 듣고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아니, 이 정도면 일단 검찰이 세게 나간 거는 맞잖아요. 아, 맞죠. 그런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이죠. 예. 검찰이 제 역할을 했다는 그런 긍정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예. 일단 긍정평가를 한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의 평가를 들어봤는데요. 예. 편의에 따라서 A씨는 검찰이 엄청 강도 높게 한 거다. 이 정도까지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순간 검찰과 대통령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끝날 거 각오하고 발표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B씨는 검찰은 박 대통령을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주모자로 최순실과 안종범 위에 군림한 지휘 감독자로 규정하고 있다. 수사 결과가 예상보다 더 나갔다. 그래요. 검찰의 수사 결과대로라면은 조직 폭력배의 갈치와 다를 바 없는 파렴치범이 된다. 요거는 검찰 B씨의 얘기죠. 예. C씨는요? 이 정도 수사 결과라면은 검찰이 박 대통령을 버린 게 맞다. 검찰과 청와대의 밀월 관계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 예. 그렇지만 검찰이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는 약간의 여지를 남겼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처음에 우려한 것보다 검찰 수사가 상당히 잘 됐다. 이렇게 평가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고요. 다만 유감스러운 건 역시 뇌물죄. 요 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전 발표. 네. 들은 청와대, TV로 대통령도 봤답니다. 보고 나서 나온 오후의 반응은 상당히 강렬했어요. 예. 네. 그럼 이 정도면 정말로 대통령을 검찰이 버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정영국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 누각이다. 예. 사실 그동안 박근혜 정부 들어서 검찰이 얼마나 청와대의 앞에 서서 참 불편한 것들을 정리해 줬습니까? 그렇죠. 조홍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국기문란 사건으로 낙인 찍으면서 예. 청와대가 검찰에 의존해 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완전히 극도로 불신한다는 걸 만천하에 공개를 했는데 그렇죠. 청와대의 반응만 보자면은 박 대통령을 범죄자로 규정한 데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은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아닐 수도 있단 말씀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입장 변화는 지난 4년여에 비하면 엄청난 게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동안 온갖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이를 덮는 데만 급급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언론에서 온갖 의혹과 그에 따른 증거를 제시했고 박 대통령도 일부 인정했잖아요. 예. 그래서 검찰이 감추거나 덮지 못하고 있는 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것만도 엄청난 진전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를 면밀히 따져보면은 문제가 많다는 게 특별 수사를 해온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상당한 진전 맞지만 대통령과 등진 거 맞지만 면밀하게 상세하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네. 왜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A씨. 제가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A씨는 검찰이 적용한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형사 범죄 구성 요건을 악용해서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아니요. 검찰이요? 네. 검찰이 사기를 쳤다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르 K 재단은 직권 남용죄 구성 요건에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강요죄에 대해서도 강요라고 하는 것은 깡패가 눈을 부라리면서 하는 것인데 공무원이 하는 것은 권한이 있으니까 하는 거다. 그건 뇌물죄로 가야 한다는 거죠. 이건 그냥 바로 뇌물죄로 갔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군요. B씨는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면죄부를 줄이는 걸로 봐야 한다. 검찰이 새롭게 밝혀낸 게 뭐가 있냐.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대통령이 인정한 부분만 범죄 혐의로 인정하고 있다. 자, 우선 박근혜 대통령 지난 11월 4일 사과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돈을 낸 기업들이 선의로 냈다는 걸 강조한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기업들이 선의로 돈을 냈을까요? 자, 문제는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을 선의로 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선의라고 표현을 안 했는데 예. 공소장 첫 부분을 보면은 예. 재단법인 미르 및 재단법인 K스포츠 설립 경위기가 나옵니다. 예. 그 부분 뭐 기니까 맨 뒷부분 하자면은 환류 확산 스포츠 인재 양성 등 문화 스포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국정 기조하고 같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목적은 순수했다. 그러니까 설립은 선의였는데 돈을 모금하는 과정이 문제였다는 박 대통령의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하. 박 대통령의 변호인이 어제 직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재단 모금은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정상적 업무 수행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것과 검찰의 공소장이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설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유주는 누구일까요? 이게 소유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김현정 앵커는? 소유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재단의 공익법인이지만은 소유자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이 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쳤다. 그러면 이게 유경재단과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요. 예. CC는 재벌 봐주기 수사다. 그러니까 뇌물죄로 바로 갔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내용을 들어보라는 얘기죠. 예. 뇌물수수나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면은 돈을 준 기업들도 뇌물 공여와 횡령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은 강요죄가 적용되면은 피해자가 된다. 아하.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안종범 씨를 직권 남용과 강요죄로만 처벌하게 되면은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맞습니다. 범죄 수익 환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형량도 대폭 낮아지고요. 예, 예. 심지어 이렇게 갈 경우에 법원에서는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인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이 모든 혐의를 대통령이 공모했다라고 얘기한 그 워딩만 보면 상당히 센 것 같지만 네. 조목조목 어떤 죄를 적용했는가 어떤 혐의를 거기 공소장에 넣었는가 보면 이건 재판에 가서 무죄로도 뒤집힐 수 있는 형량 자체도 굉장히 뇌물죄에 비해 가볍다 이런 말이에요. 뇌물은 뭐 700억이 넘고 하기 때문에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인데 맞습니다. 이건 뭐 어떤 혐의는 2년 이하도 있고 뭐 형량이 상당히 낮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되면은 직권 남용과 강요가 유죄가 잘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네. 대통령이 조사도 안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 검찰로서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제 대통령 조사도 좀 하고 뭐 뭔가 보강을 하면 증거도 보강하면 뇌물죄로 그때 적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재벌 총수 9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예. 검찰이 재벌 총수를 부른다는 얘기는 기업에 대한 수사의 마지막이라는 얘기잖아요. 박 대통령 조사를 못했지만은 나머지 혐의는 공범으로 적시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뇌물죄만 왜 뺍니까? 대통령 빼고 최순실, 안종범, 뭐 정호성을 할 때도 뇌물죄를 넣으려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현대차하고 뭐 포스코 문제는 직권 남용에 포함시켰는데 예. 삼성그룹은 또 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의혹을 많이 주는 겁니다. 아하. 이게 과연 자 노성권 1차장이 어제 뭐 브리핑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끝이 아니다. 공소 사실에는 없지만 계속 수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거기요. 예. 예, 그렇지만은 검찰의 사정을 잘 아는 한 중견 법조인은 검찰의 뇌물죄 계속 수사 언급은 일종의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립 서비스다 국민들한테는. 예. 안종범 씨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의 혐의에서 한 발도 나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예, 뇌물죄가 그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이 그렇게 논평을 했잖아요. 최순실 안종범에 대해 뇌물죄 제3자 뇌물죄를 적용 안 한 건 헌정질서 파괴범을 자범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아하. 몸통을 피하고 격까지만 건드려서 사실상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잖아요. 아니 근데 네. 어제 그 얘기도 했잖아요. 네. 오늘부로 기소가 중지되고 즉 대통령직 그만두는 순간 피의자로 기소되고 재판할 거다. 네. 이렇게 하는데도 강력한 처벌 의지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은 아주 거창하게 했는데요. 내용은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 파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 다 포장에 불과한 그러니까 거 아니냐. 검찰이 그동안 해온 형태를 보자면은 예. 마지못해 국민의 촛불 여론에 떠밀려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예. 처음에는 최순실 사건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형사 8부에 맡겼잖아요. 예. 수사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또 불거지니까 검사 3명 추가했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특별수사본부까지 온 거란 얘기죠. 계속 떠밀려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검찰이 정말 제대로 했더라면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네. 검찰이 왜 뇌물죄까지 어제 바로 못 갔다고 생각하세요? 짧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한이 쫓겨다 보니까. 실제로. 예. 그 두 번째는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배려 차원이 아니냐. 직권 남용은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좀 과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권 남용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죄가 될 수도 있고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이렇게 반발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세 번째는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를 하게 되면은 최순실 씨 일가에 대한 뭐 재산 몰수 추징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 길을 막았다. 어허. 네 번째는 재벌 봐주기가 아니냐. 재벌 그런 얘기죠. 봐주기까지. 마지막은 뭐 그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일종의 까치밥 아니냐. 까치밥이라뇨? 특검이 곧 출범하게 되니까 예. 특검이 할 일을 남겨놓은 것 아니겠느냐. 여기서부터는 특검이 해달라. 뭐 이제 그런 수도 있고. 뭐 그동안 멈칫하면서 떠밀려 왔는데 거기까지 하면은 검찰이 좀 낯이 뜨거우니까 뭐 특검으로 넘긴 게 아니겠냐. 좀 선의로 보는 거겠죠. 자, 지금 이걸 다 들으신 청취자 반응은 어떠냐면 그런데 이것조차도 격하게 반응하는 청와대 참 기가 막힌다. 이런 문자가 제일 많이 들어요. 그게 짜고 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여기까지 권영철 선임 기자. 진짜로 검찰이 대통령을 버린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오늘 와이뉴스의 결론. 수고하셨습니다. 네.